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최대 파트너국인 폴란드 의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폴란드 야당 연정이 새로운 총리 후보로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 및 시민연단 대표를 지목해 투스크가 9년 만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폴란드 선거에서 야당연합은 지난 8년 동안 내각을 이끌어온 보수성향법과 정의당에 승리하면서 새 정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투스크 전 총리는 2007년부터 2014년 제13대 폴란드 총리를 지내고 제2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지낸 폴란드 야권의 대표 정치인인데요. 그는 이번 연립내각에서 총리직을 맡으면 9년 만에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연정의 총리 투스크는 EU 상임의장 때 브렉시트를 통보했던 인물이며 2015년 EU 상임의장 자격으로 방한해 현 충원에 참배한 적도 있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과 폴란드가 다양하게 추진해온 방산협력 프로젝트의 향방입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7월 FA50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을 수입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까지 합하면 총 17조 원의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 국가였습니다. 또한 K9 자주포 360문, 천무 다연장 로켓 70문 등 약 30조 원에 이르는 2차 방산 계약을 논의 중이었고 폴란드 정부가 3,000톤급 잠수함 3-4척을 새로 도입하는 3조 원대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에도 한국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다방면으로 방산협력을 해온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니 한국 방산업계로서는 지금 추진 중인 방산협력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폴란드 새 정부의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연합이 국방비 감축이나 기존 무기계약 수정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국내 방산업체들로서는 다소 불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구나 폴란드 야권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은 국방 시스템을 감사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왔고 당내 일부에서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체결한 무기계약 내용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까지 내세웠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체는 야권연합에 속한 정당들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국 방산업체들로서는 계약의 협상 상대가 바뀌는 데 따른 부담도 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국내 방산업체들은 그동안 폴란드에서 수조 원 규모의 무기 수주 계약을 따내며 폴란드 쪽 정부 관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는데 오랜 기간 협상을 진행하며 안면을 트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정부 쪽 인사들이 교체된다면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직선제로 5년 임기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여당 소속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까지란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행정수반인 총리가 제한적 의회 해산권을 포함해 포괄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보다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하원 선거 결과로 폴란드의 국정 방향이 이전과 달라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별다른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권을 잡은 야권연합이 친EU 성향을 갖고 있는데 친EU 성향이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폴란드의 무기 수요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한국 방산업계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폴란드 하원을 장악한 야권연합의 외교 국방 노선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유럽연합과 나토 회원국으로서 대러시아 전선의 가장 앞줄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야권연합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경계에 위치한 국가의 숙명으로서 정권이 바뀐다 한들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투스크 새 총리 후보자는 EU 상임의장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비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동일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최근 유력한 신임 국방장관 후보 역시 한국과의 방산협력은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 신문 폴리티코와 폴란드 TV 프로그램 크롭카 나드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 의원 토마시 시에모니아크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예측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를 원치 않아 어떤 군비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에모니아크 의원은 군대 양성 계획도 비판했습니다. 현 정부가 계획한 30만 명 규모의 군대 양성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인구 통계학적 노동시장 상황에 맞춰 22만 명 규모의 15만 명의 전문 병력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시에모니아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시모니아크 의원이 발언은 군규모를 축소하려는 의도다. 이는 곧 폴란드 안보 저하를 의미한다. 폴란드는 최소한 30만 명의 폴란드 육군과 6개 사단을 보유할 수 있는 인구학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폴란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8보병사단의 전통을 이어갈 새로운 기계화 사단 창설에 착수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폴란드 국방을 담당하는 유력 인사들의 논쟁을 살펴보면 한국과 약속한 무기구매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폴란드 군대 양성 숫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새 정부가 당장 군대 양성을 30만에서 15만 명으로 줄인다는 정책을 펼친다면 여기에 무기 수입까지 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됩니다. 따라서 한국 방산기업들은 급변하는 폴란드 의정세와 관계없이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중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대표로 하는 방산 부문에서 수출고를 올리며 방산 수출의 키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2는 K1 전차의 후계기종으로 개발돼 지난 2014년부터 국군에서 실전 배치 중인데요. 구릉이만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인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 국가들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 장비에 특히 공을 들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장점은 신속함입니다. K2 전차를 만드는데 한국은 1년 반이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빨라야 3년이 걸립니다. K2 전차가 이렇게 세계 방산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는 성능과 품질이 좋은 것은 물론 합리적 가격 그리고 빠른 납기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군수 지원, 기술 이전, 산업 협력까지 해주었으니 외국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가 가진 장점들은 곧 한국 방산업계의 강점이 집약돼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독일 레오파르트 2A7, 미국 M1A2 에이브럼스 등은 한국 K2 전차보다 가격도 비싼데 납기일도 느립니다. 더구나 독일과 미국은 전차 생산을 사실상 중단했었기 때문에 새로 생산하려면 공장부터 지어야 해 최소 3년은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라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동안 전차를 꾸준히 생산해왔고 따라서 한국은 1년 반이면 납품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K2 전차 가격은 독일 레오파르트 2A7의 반값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해외 국가의 요구에 맞춰 현지화를 위해 최대한 배려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 독일을 제치고 호주군의 레드백 장갑차 129대에 대한 납품 약을 따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기존 장갑차를 개량해 납품하겠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호주의 최초 설계부터 납품까지 호주 육군의 요구를 수용해 맞춰주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타이의 TA-50 16대를 도입한 인도네시아는 2021년 6대를 더 구매했고 태국도 12대에서 2021년 2대를 더 늘렸습니다. 전투기 성능에 더해 공군과 카이로부터 매년 제공받는 각종 기술 지원과 운영 노하우가 추가 도입을 결정한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러니 폴란드의 선택이 한국의 K2 전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부에서는 한국 방산기업들이 완전 국산화를 위해 힘써온 파워팩 개발이 폴란드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